안녕하세요. 현재 NDA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언제 NDA를 신청할지 아는 사람은 LB 임원진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임원진도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진행이 되어감에 따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이라는 것도 해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내 맘과 같지가 않습니다. 온갖 변수들이 있어서 기한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언제까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를 들어오면 되는데요. 이게 5월 달에 나온 겁니다. 유무상 증자를 할 때 관련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내려오면은 허가 추진 현황, 시점별 진행 예상에 여기에 2020년 하반기 NDA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올해까지입니다. 12월 초니까 한 달 남았죠. 주식시장에서는 정해진 기일까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악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HLB는 폴첸 때도 연기될 때 단기 하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HLB 통계를 볼 때는 한 번도 제 시간에 일을 이뤄낸 적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해냅니다. 그거를 이제 한 박자 쉬고 해내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맨날 지각하는데 결국에 오기는 온다는 겁니다. 지각하다가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각은 해도 결국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엘레바는 2020년 내에 FDA, NDA까지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로 봐도 역시 2020년 올해 말까지 NDA를 완료한다. 자, 그래서 이제 HLB NDA 신청이 올해를 넘기면 문제가 생긴 것일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번씩 연기가 되어 왔던 최근 HLB 통계를 볼 때는 연기가 되어도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파급력이 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주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이 NDA이기 때문에 이번 NDA가 늦춰진다면은 그 주주님들의 분노 폭발로 아마 네이버 종토방도 터지고 제 유튜브도 터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피하게 그 12월 달에 NDA 신청이 공시가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HLB를 같이 공부하는 입장으로 뭔가 HLB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해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HLB를 사고팔고의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은 안 됩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번 12월 달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 아직 한 달 남았죠. 근데 벌써부터 갑자기 분노 폭발 시도 거시는 이제 주주님들이 계시는데 올해 아직 안 갔고 한 달 남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끝나도 안 올 때 화내는 게 맞지, 약속 시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왜 안 오냐고 화내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NDA는 이번 12월에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계획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주주님들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 사기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용납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죠. 백두산 화살 폭발하는 게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 HLB 엘레바가 이제 굉장히 빨리 잘 준비를 해서 NDA를 제 시간 내에 신청해 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필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PF를 통해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지분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2019년 12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자, 필룩스 차트에서 12월 20일이면 한 이 정도 때입니다. 여기쯤. 그래서 곧바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마크 제1호 사모투자합자 회사 PF입니다. 요게 출자를 완료했다고 12월 20일에 밝혔던 건데요. 자, 여기 12월 12일에 공시가 나온 게 있죠. 인마크 제1호 사모투자합자 회사이고 여기 보면 400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줬고요. 자, 여기 넣었던 PF는 이제 펀드인데 바로 이제 인마크 PE가 결성한 펀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필룩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400억을 넣어가지고 지분 비율이 20%잖아요. 그럼 나머지 80%를 다른 이제 기업이든 사람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펀드들이 바로 이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 PAG 같은 경우에는 홍콩계 사모펀드인데 350억 달러 자산을 굴립니다. 대략 하나로 이제 35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거 말고도 인마크 자산 운영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필룩스가 20% 지분을 가져갔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인마크 제1호 PEF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지분이 이제 매물로 나왔는데 요거를 인수하기 위해서 요런 펀드를 이제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자, 인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일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리뉴얼과 호텔 세계동의 증축 투자를 집중해 가치를 상승시킬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필룩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느냐? 과거에 서울 도곡동 고급주택 시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수의 호텔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요 인마크 자산운용과 함께 향후 호텔 사업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운영 경험은 인마크가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급주택 시행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했던 필룩스가 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2020년 9월 17일에 또 이제 뉴스 기사를 같이 보면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지분 요 콜옵션 행사를 위해서 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인마크 제1호 P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AR3 홀리데이 PTE LTD 요거가 300억, 그 다음에 인마크 자산운용사 684억 요렇게 있는데 이 필룩스가 여기랑 여기에 소유한 우선주에 대한 콜옵션을 확보했습니다. 요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상증자로 충당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9월달 계획할 때는 1292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604억 원이 이 콜옵션 행사할 때 쓰는 거였고요. 나머지 대략 600억 원 있죠. 그건 어디다 쓰느냐? 바로 이제 670억 원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신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빌린 530억 원을 갚기로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반기보고서에 들어가면은 금융기관이나 체결한 약정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여기 금융기관들이 있죠.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반올림해서 보면은 530억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중국도 있네요. 자, 근데 유상증자가 계속해서 그 지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지연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 만기를 연장해서 대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는 이제 6월까지죠. 말 연결 기준 총 차입금 규모는 709억 원. 자, 요거는 이제 요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반기 말 여기 보면은 이제 차입금이 있죠. 그래서 709억 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 보면 단기 차입금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690억 원, 대략 이제 700억 원이죠. 그래서 총 차입금이 이제 709억 원인데 이 중에서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이제 뭐 1년 이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갚아야 할 돈들이 이제 금방 온다는 거죠. 96%가. 현금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면요. 190억 정도 있습니다. 2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유동 비율을 보면은 뭐 100% 조금 넘네요. 여기 보면은. 자, 그다음 이제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35.8%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부채 총계 그리고 자본 총계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이걸로 나누면 됩니다.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면 부채 비율 35.8% 나오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1200억 원대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필룩스가 이 중에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쓰고요. 그 중에 또 절반은 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